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순이익의 10%, 약 100억 원을 해마다 사회에 환원하고 또 10%는 직원들의 장래를 위해서 적립한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고도 하고 접대비, 기밀비는 아예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랜드 그룹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승진에서도 결혼과 출산 후에도 차별 없는 기업이라고 하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가 요즘 연일 시끄럽습니다. 산하에 있는 홈에버, 뉴코와 노조에 속한 아주머니들이 이랜드를 악덕 기업이라며 분개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랜드라는 기업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가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한다면 재벌입니다. 저희 나라에 약 50개 정도가 있고 작년에 지정이 돼서 제가 중간 정도에 속해 있습니다. 1980년 26살 청년 박성수는 2평짜리 옷가게를 열었다. 빌린 돈 500만 원이 창업 자금의 전부였다. 그로부터 27년 청년 박성수의 2평 옷가게는 의류 브랜드 70여 개, 대형 유통 매장만 88곳에 달하는 세계 순위 37위의 대기업 이랜드로 성장했다. 특히 2003년엔 뉴코아를, 지난해엔 까르푸를 전격 인수하면서 유통업계의 신흥 강자로 우뚝 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올 예상 매출액이 6조 원에 달한다는 이랜드와 박성수 회장은 신화 창조를 거듭하며 질주하고 있다. 지금도 이 옆에 2001 아울렛이 저희 회사인데요. 주일날 쉬거든요. 주일날 쉬는데도 매출이 2천억이 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산더미 같은 물건을 팔아 치우면서도 1년 계약이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3개월이 0개월로 그런 계약서를 쓰면서도 붙어있기만을 바랬던 야, 니들이 눈물이 있냐? 피가 있냐? 니들이 알아! 그리고 아울렛이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직원들의 장래를 위해서 적립을 합니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이랜드의 신화 창조는 매해 100억여 원을 사회에 기부해온 박성수 회장의 특별한 철학으로 더욱 빛을 발해왔다. 지난 7월 19일 밤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홈에버 월드컵장 주변을 7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포위하기 시작했다.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20일간 매장을 점거해왔다. 매장 안엔 60여 명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매장을 점거한 노조원들 대부분은 계산원이나 판매원으로 일해온 아주머니들이었다. 투쟁과도 서툰 수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수백 명의 공권력과 대치한 채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근데 무슨 경찰이 저렇게 많이 깔려고 그래? 여자들이 뭔 힘이 있다고 열심히 되지도 않고. 놀래키는 거잖아, 겁주고. 아이고, 긴장해서 나가라, 이제 엄마가 가. 나가 아까 나갔지, 우리 전부 다. 우리 아까 그들은 노조니 파업이니 매장 불법 점거니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계약 기간에 따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짜리로 불린다는 비정규직 아주머니들. 그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상대는 분규 2달이 넘도록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박성수 회장이었다. 성경에는 우리한테 고통이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만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정직하려고 했고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했습니다. 또 고객 박성수 회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랜드 간부들은 횡포를 부리거나 이번 사태로 박 회장이 공격받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본심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회장님이 조만간 우리나라의 초기의 어떤 유한양행의 회장님처럼 또는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분처럼 아마 우리나라의 또 다른 좋은 모델이 회장님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정직한 납세와 기밀비, 접대비 불용의 신화를 이어온 박성수 회장. 그는 경제계 안팎에서 극찬을 받아왔다. 이랜드는 특히 차별 없는 직장으로 몇 년 연속 여대생들에게 최고의 기업으로 꼽혔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박성수 회장은 2004년 존경받는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수 회장의 그 거침없는 성공 신화를 뒤흔들고 있는 비정규직 아주머니들. 홈에버 사태는 올해 5월까지 회사가 350여 명의 비정규직 사원과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18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해고된 이들이 문제였다. 노조는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제 당연히 재계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있는데 회사가 불러서 이제 출근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단협에 의해서도 이거는 단협 위반이니까 같이 싸우자 해서 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계속 그 똑같은 유형의 21개월짜리 해고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인천의 한 식당에서 김정숙 씨를 만났다. 정숙 씨는 21개월간 홈에버 인천 9월점에서 일했었다. 그녀는 지난 5월 해고됐다. 정숙 씨는 이후 노조에 가입했지만 농성이나 시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뗀 뒤 가장이 되고만 그녀는 해고 직전 우수 친절 사원으로 뽑혔다. 그다음에 김정숙 그 직원 너무 친절해서 안 살려고 했었는데 물건까지 사게 됐다. 그리고 뭐 바구니까지 갖다 줘서 너무 안 잊혀진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 뭐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우리 지점 점장 뭐 그 들어가는 사무실 그 벽보에 그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뭐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잘렸는데. 지금 회사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에버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직후 정숙 씨는 작업복을 입은 채 매장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김정숙 씨 5월 17일 날로 계약 끝났으니까 그만 나오십시오. 그렇게 그냥 입으로 구두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냐고 딱 그 두 마디예요. 그래서 할 말 없다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막 계속 눈물이 막 나서 도저히 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은 채 집으로 왔어요. 네, 그냥 와서 한참 울었죠. 죽은 남편이 남긴 것은 치료비로 쓴 2천만 원의 카드 빚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당뇨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친정 어머니도 모시고 있다. 또. 전업주부였던 정숙 씨는 남편이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후 사회로 나왔다. 오랫동안 소래포구에서 금을 터는 일을 했다. 그러다 재작년 동생의 소개로 까르푸 베이커리 코너에 입사했었다. 빵 냄새도 좋잖아요. 막 소리에 막 비린내 나고 막 썩은 내 나는 데서 하다가 또 그 매장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또 따뜻하고 어쨌든 환경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워낙에 험한 데서 일을 하다가 가니까 월급은 좀 굉장히 작지만 괜찮았어요. 열심히 배우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일해 월 90만 원을 벌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대학 가란 소리도 못 해봤다.
고교 졸업 후 취직한 아들은 엄마가 회사와 싸우겠다고 하자 울면서 반대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엄마 괜히 엄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노질 하지 마 엄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러면서 결혼 가지고 바위치기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이 못 이긴다. 그래서 아들이 울더라고요. 하긴 그것도 그럴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계속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 당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런 기업마다 다 그럴 텐데 그러면 너 때도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정규직 될 수 없지 않느냐.